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미션 파서블 섹션 진행을 맡은 홍성철 형제입니다. 저희 섹션은 전도를 위한 미디어 봉사를 주제로 같이 교제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도를 위한 영상 편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진호 형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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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울중앙교회 미디어 선교부 전도대로팀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진호 형제입니다. 형제님,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전도도 하고 있고 교제도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요즘 영상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전도를 한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영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요즘 영상 미디어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게 영상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영상이 콘텐츠의 일부인데요.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사전적 의미로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 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 형태를 이르는 것. 이라고 하는데요. 알기 쉽게 우리가 흔히 자주 접하고 있는 유튜브, 영화, TV 프로그램, 카드 뉴스, 음악과 같은 것들이 모두 콘텐츠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워보려는 미디어 영상도 콘텐츠 중 하나인 거죠. 아, 그렇군요. 몇 년 전부터 세상의 많은 기업들도 이 영상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커피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레드불은 2015년에 우리는 음료수 회사가 아니다, 어쩌다 보니 음료수도 만들게 된 미디어 회사라며 자신들을 미디어 기업이라고 정체성을 선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어도비와 코카콜라와 같은 기업 또한 미디어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준 미디어 기업이라고 선언하며 마케팅 비용의 3분의 1을 컨텐츠 제작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많은 기업들이 콘텐츠 제작에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왜 콘텐츠 제작에 힘을 쓰는 걸까요? 네, 형제님, 좋은 질문입니다. 기업들이 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하는 게 저에게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컨텐츠의 본질과 목적을 바로 알고 사용할 때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컨텐츠의 본질이 뭔지 아시나요? 콘텐츠 본질이요? 잘 모르겠는데. 콘텐츠의 본질을 정말 아는 게 중요한데요. 콘텐츠의 본질이 뭐냐면 제품이나 서비스로는 다가갈 수 없었던 고객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기는 것입니다. 가령 면도기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면도기 회사의 광고를 보면서 그 회사에 대한 또 그 제품에 대한 태도나 인식을 갖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 맞는 것 같아요. 구원받아도 해외에 계시거나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생명 말씀 선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선교회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교회에서 방송실이 있잖아요. 그 방송실에서 말씀 녹화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녹화하게 되면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도,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콘텐츠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줍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님들에게까지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러한 이유로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형제님은 언제부터 영상 편집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계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저는 영상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상을 만드는 봉사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제가 대학교를 영상 전공을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처음 접했던 거는 중3 때 신앙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을 때 교회에서 만든 영상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언젠간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전부였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영상을 만들어 볼 생각을 따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영상을 배워보라는 그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거절을 했었고, 대학교도 다른 전공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님도 성인 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과 봉사를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20살에 대학교 전공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20살 이제 말이 되면서 전공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좋은 컴퓨터를 사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노트북을 소개받았는데, 그때 노트북을 소개해줬던 형제님이 저에게 영상을 배워볼 생각이 없느냐 제안을 해주셨고, 전 단순하게 또래 형제님들과 함께 추억 영상을 만들 목적 정도로 이렇게 영상을 배워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나에게 영상 쪽 관련해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 전역을 앞두고 전도사님께서 봉사 부서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미디어 선교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선교부에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전도자료팀에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데요. 전도자료팀에서 처음 맡겨졌던 봉사는 최근에 이렇게 자주 보셨을 것 같은데요. 박가리 영상을 만드는 봉사였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박가리 영상이 정말 복음의 쓰임이 될까 사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마음이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아버지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권유하러 갔었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거절하시고 집을 돌아오는 길에 전 지하철을 탔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 타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강팍한 마음을 보면서 지하철에 있는 영혼들도 많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 아버지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 그런 현실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정말 이 영혼들이 다 지옥 가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형제님을 통해서 박가리 영상이 전도에 도움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이제 박가리 영상의 번역을 요청하는 일도 연락이 왔었고요. 그리고 국내에 계신 전도사님들께도 박가리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이거면은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는데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작년 이맘때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방송 문서 미디어 선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참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말씀이 진리 전쟁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진리 전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영상을 만드는 봉사, 콘텐츠를 만드는 봉사라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여기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와 일을 영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영상 콘텐츠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교재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형제님. 먼저는 영상 편집에 앞서서 우리가 현재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이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저작권 문제를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작권 문제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성도님들께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수익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을 내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에 걸리는 내용이 있는 경우 영상이 삭제될 수 있고, 학위 수양회나 온라인 전도 집회 같이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에 걸리는 콘텐츠가 나오면 방송이 중지되거나 심하면 계정이 90일까지 스트림 정지가 먹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걸 만들더라도 한 번쯤 배워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작권이란 많은 국가에서 원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자동으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독점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작권은 소유자만이 타인의 사용 여부를 결정 가능합니다. 수익 창출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작권이 적용되고 있는 거는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작권이 적용되는 저작물로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온라인, 동영상의 시청각 작품들이 있고요. 음원 및 음악 작품, 강연, 기사, 도서, 음악 작품 등의 저술 작품, 그림, 포스터, 광고 등의 시각 작품, 비디오 게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연극, 뮤지컬 등의 극 작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저희 교회에서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이 대부분 저작권이 걸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 저작권이 위반되었을 시인데요. 저작권이 위반되었을 때는 실시간 스트림이 저작권 위반으로 인해 삭제된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 사용이 90일 동안 제한됩니다. 계정 및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될 수 있고 계정에 업로드된 모든 동영상이 삭제됩니다.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없고 벌금 또는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동영상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권이 위반된 컨텐츠 제작을 하면은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이 저작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자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먼저는 영상에 들어갈 자료를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것들로 이렇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CC 라이선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CC 라이선스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입니다. 조건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라이선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료를 모아둔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료 사이트가 있고 유료 사이트가 있고 부분 사용은 무료지만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많은 성도님들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영상 편집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네, 이번 2020년 섹션 교재는 시간이 많이 짧기 때문에 영상 편집의 기초적인 부분, 저희가 전도 자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루트를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이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서울중앙교에서는 이제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좀 가볍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베가스를 중점적으로 기초를 알려드리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프리미어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공부할 수 있는 루트도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부하러 가시죠. 네,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영상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 개인 작업실인 제 방에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베가스부터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베가스를 이렇게 켜줍니다. 베가스를 이렇게 키면 먼저 인터페이스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간단하게 프리뷰 모니터, 이쪽에서는 우리가 영상을 편집할 때 이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영상 편집하는 그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프리뷰 이쪽 모니터입니다. 그 다음은 타임라인입니다. 이쪽은 저희가 자료들을 갖고 오면 이쪽 타임라인에 그 소스들을 갖고 오게 되고 이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영상이 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먼저는 트랜지션입니다. 이쪽에서는 저희가 나중에 영상을 갖고 왔을 때 그 영상과 영상 아니면 사진과 사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효과들을 여기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트랜지션 패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비디오 FX 패널입니다. 이쪽은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에 어떠한 효과를 넣는 것을 이쪽을 통해서 넣게 됩니다. 그 다음은 미디어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솔리드 컬러, 그리고 여기엔 없지만 프롭 타입 타이틀러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에 이제 글을 넣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인터페이스 기본 세팅 한 가지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옵션 보이시죠?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 맨 아래에 보면 프리퍼런스 이렇게 쭉 돼 있는데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이제 지금 제 마우스 표시가 된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영어 돼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제 발음은 안 좋아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Enable Protype Titler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글을 넣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해 줍니다. 그 다음에 Apply 적용시켜 준 다음에 방금 메시지가 떴는데 그게 이제 이거 적용시키려면 베가스를 한번 껐다 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OK 해주시고 꺼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베가스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껐다 키면 이쪽 아까
미디어 제너레이터의 프로타입 타이틀러라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저희가 처음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 베가스 편집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팅은 된 것 같고요. 혹시나 여기 프리뷰에서 다른 걸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분들은 프리뷰 오토라고 해주시면 내 현재 노트북 사양에 최적화된 프리뷰 품질로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적으로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는 재생하는 게 아니라 베스트 풀로 놓고 멈춘 상태에서 레이아웃을 잡아준 다음에 레이아웃이 잡아지면 영상을 보고 싶으면 다시 한번 프리뷰 오토로 두시고 재생하는 것이 이제 영상이 렉이 걸리지 않고 잘 보시면서 편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영상 기초 강의, 베가스 기초 강의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영상과 사진과 글 넣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뭐 프로젝트 미디어나 익스플로어 이거 통해서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가장 쉽게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갖고 오고 싶은 것들 먼저는 BGM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이것도 동영상인데요. 그리고 이 사진 이렇게 네 가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잡고서 드래그해서 드래그 드랍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냥 이거는 예스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진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동영상 가져온 거고요. 여기는 BGM입니다. BGM 재생하게 되면 이렇게 재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에 인디케이터 이걸 지금 인디케이터라 하거든요. 타임라인에 가리키는 부분들을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인디케이터가 움직이면서 동영상이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동영상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은 쉽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글을 넣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글 넣는 방법은 아까 전에 미디어 제너레이터 이쪽에서 프로타입 타이틀러 여기에서 다른 거 뭐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다음부터 혼자서 이제 자유롭게 이용해 볼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는 empty라는 이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고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요.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바로 켜지게 됩니다. 이 화면이 이 줄이 화면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커스텀으로 세팅을 해 놓은 건데 맨 처음 이제 이 창을 여시는 분들은 블랙이나 화이트 둘 중 하나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내가 만약에 검정 글자를 쓰게 되면 이 검은 배경으로는 잘 안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하얀 배경이면 내가 하얀색 글자를 넣었을 때 하얀색 글자가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커스텀으로 놓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냥 색깔 세팅해 주면 이제 내가 흰색을 넣든 검정 색깔을 넣든 다른 색깔을 이제 글자로 해도 글자가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아무 화면이나 여기 안에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글자가 생기죠. 지금 프리뷰 화면에서도 프리뷰 모니터에서도 화면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글자를 한번 한글로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글자 바꿔주는 방법은 이제 폰트라고 있습니다. 이 폰트를 바꿔주는 건데 저는 옴니고딕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폰트 자체가 두께가 설정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글자들의 두께를 이 베가스에서는 이 프로그램 자체로 두께를 또 바꿔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폰트 웨이트라고 이걸 통해서 이제 글자의 두께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평소 때는 노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뭐 세미 볼드 이렇게 해주면 글자가 두꺼워졌죠. 여기도 보면 글자가 두꺼워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글자들을 이렇게 두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기서 이렇게 만져보시면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바들 있죠?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이 바를 더블 클릭하면 0점으로 조절해 줍니다. 모든 것도 다 더블 클릭하면 0점 조절이 알아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로 가보시면 폰트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흰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검정색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좌측으로 다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검정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프리뷰 모니터에서는 배경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글자가 보이지 않죠. 다시 한번 흰색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만약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되고, 내가 좀 더 주황색 톤으로 바꿔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글자의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폰트의 테두리를 이제 만지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스트로크 컬러라고 되어 있죠. 이게 테두리의 색상입니다. 이제 이 테두리 색상을 이렇게, 이것도 RGB 폰트 색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검정색 테두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걸 좌측으로 다 설정해 준 다음에, 이거는 테두리의 두께입니다. 테두리 두께가 지금은 마우스 휠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테두리가 아무것도 없죠. 테두리 값이 지금 0이기 때문입니다. 이 값을 높여주면 테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또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글자의 배경을 설정해 주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테두리를 없애보겠습니다. 테두리를 없앤 상태에서 배경을 설정해 주고 싶어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설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알파 값을 아예 이렇게 진하게 할 거냐, 투명도를 배경을 아니면 투명하게 할 거냐, 이 투명도 값도 또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만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설정이 되면은 ESC 눌러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가준 다음에는 또 만져볼 만한 게 이 레이아웃에 가게 되면은 트래킹이라고 있습니다. 이 트래킹을 통해서 글자의 자간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영상 편집에 필요한 기초 자막은 하는 방법은 다 배워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편집이란 내가 넣는 이 글자가 보통 사람은 가운데 위치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겠냐 하는 방법은, 글을 내가 작성하다가 ESC 눌러주면은 이렇게 창이 바뀌게 됩니다. 왼쪽에 창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센터라고 있죠. 이거를 센터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X값, Y값을 0으로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값을 더블 클릭해주면 알아서 0점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편집에 필요한 기본 자막 수정하는 방법을 다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진과 영상, 글을 이 영상에 맞게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란 게 흘러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사진이나 글이 멈춰 있으면 지루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이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이 영상의 흐름에 맞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글부터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릴 테니 너무 어렵지 않으니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내가 아까 넣었던 이렇게 글에 대한 레이어가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이쪽 이렇게 Generated Media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시면 아까처럼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만져볼 건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시 닫아주고, 두 번째는 여기 마우스를 가져가주면 이벤트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를 누르게 됩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화면을 통해서 내가 영상에 가장 쉽게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옆으로 움직이든지 위로 움직이든지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를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먼저 축소하고 확대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이건 키프레임인데, 타임라인에 키프레임이 찍히게 되면은 이 키프레임에 이 화면이 보이고 싶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건데요. 한번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글자가 맨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이 글자가 쭉 이렇게 재생이 되다가 끝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에 지금 아무것도 키프레임이 찍혀 있지가 않죠. 시작점에는 기본적으로 키프레임이 다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끝점에는 키프레임이 이렇게 찍혀 있지 않은데, 이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변화를 주고 싶다 하면 이 마지막 점에 이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확대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화살표들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거를 통해서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잡고서 이게 화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화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줄면, 이 화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줄었죠, 지금.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글자는 화면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너무 긴 시간 동안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를 못 느끼시는 분들 위해서 키프레임을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자가 확실하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번엔 글자가 축소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딜리트해서 없애주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화면이 커진다. 화면의 크기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이 글자가 작아지겠죠. 재생해 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뷰 화면을 통해서 글자가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글자가 작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옆으로 또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똑같이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옆으로 움직이고 싶어, 글자가 옆으로 움직이고 싶어 하시면 이쪽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 이게 지금 화살표가 X축, Y축 다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내가 확실하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기에 한번 눌러주게 되면 옆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위로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한 번 다시 눌러주면 사방으로 다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난 옆으로만 움직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X축으로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측으로 내가 위로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만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영상 프리뷰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글자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글자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옆으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재생하면 멈춰 있겠죠. 근데 동영상이 멈춰 있으면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멈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진도 움직여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진에도 똑같이 이렇게 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게 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 동일한 화면이죠. 이것도 이 정도의 키프레임을 더블 클릭해서 찍어주고 이거는 확대하면서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확대하면서 위로 올린다는 거 화면을 아래로 내린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영상 프리뷰 화면 보시겠습니다. 확대하면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사진 또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은 사실 이렇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움직일 필요가 없지만 가끔씩 카메라를 이렇게 멈춰 두고서 카메라를 가만히 두고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지루하겠죠. 이런 영상도 그런 영상입니다. 지금 화면은 카메라를 고정시켜 두고서 그냥 여기 있는 피사체 아이들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조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똑같이 이벤트라는 거에 들어가서 이렇게 화면을 키프레임을 이렇게 찍어 주고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작게 해주면 상대적으로 이 안에 있는 영상의 크기는 커지겠죠. 이것도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키프레임을 앞으로 당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확실히 빨리 커지죠. 그러니까 키프레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 동안 이 정도 변화를 주는 거냐,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 정도 변화를 줄 거냐. 당연히 시간이 긴 만큼 변화값은 작게 느껴지겠죠.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시면 영상 안에서 사진을 또 글을 또 동영상을 움직이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특별하게 팁을 하나 더 드리면 키프레임을 우클릭하면 패스트, 슬로우, 스무스, 샤프, 홀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잘 이용해 보시면 더 감각적인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트랜지션. 영상에 보면 많이 보셨겠죠? 이렇게 페이드 되고 페이드 아웃 되는 것들, 그런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요. 충분히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 시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일단 타임라인에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가져가면 이렇게 마우스 휠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대 축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밀한 편집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확대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내가 영상 편집의 흐름을 보고 싶다 하시면 다시 휠을 통해서 축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대하신 다음에 지금은 동영상이 재생됨에 따라서 뚝 끊겨서 지금 나오죠.
보시면 여기 지금 인디케이터가 있는 부분에서 영상과 사진이 툭 끊겨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할 때도 있는데요. BGM이 임팩트가 있다. 그래서 딱 이런 BGM이다 하면은 그때그때는 이런 컷 편집도 실무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나는 근데 페이드인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맨 첫 번째 방법으로는 타임라인에 보시면 내가 가져온 소스 좌측 우측 상단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이렇게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페이드 인이라고 글자가 나오죠. 페이드 인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를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우측으로 쭉 드래그 하면은 지금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이 모양으로 페이드 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속도로 된다는 거거든요. 재생해 볼게요. 프리뷰 화면을 보시면 페이드 인으로 아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속도를 짧게 할수록 빨리 페이드 인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소스들을 같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것도 페이드 아웃하고 이것도 페이드 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드 아웃하고 페이드 인하고 이런 방식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교차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이걸 잡고서 뭐 앞에 거를 잡든 뒤에 거를 잡든 상관없습니다. 잡고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이렇게 교차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먹히게 됩니다. 끝에 상단을 잡게 되면은 좌측 상단, 우측 상단에서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끝만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그냥 이거를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길이를 줄이고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거를 앞쪽으로 가져오셔서 나는 이 동영상과 동영상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아무거나 잡고 이렇게 겹쳐주게 되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정말 쉽죠? 지금 글자 넣고 소스 넣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까지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트랜지션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상 보면은 재미있는 트랜지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가스에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랜지션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이렇게 트랜지션들이 있는데요. 하나만 간단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스핀이라는 트랜지션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딱 마우스를 가져다 주시면 자연스럽게 어떤 트랜지션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미리 보여주죠. 이거를 잡고 이렇게 넣으면은 안 들어가져요. 왜 안 들어가지냐면 사실 먼저 트랜지션을 넣기 위해서는 페이드 인은 어느 정도 주고서 내가 이 페이드 인 넣은 부분에 이 트랜지션이 넣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드 인을 넣어주시고 여기에 잡고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글이 바뀌었죠. 이렇게 트랜지션이 넣게 된 겁니다. 그리고 트랜지션이 넣었다는 이렇게 효과에 대한 창이 열리게 되고 여기 안에서 세밀한 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각자 만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지금 화면에 새로운 트랜지션을 통해서 화면이 재생이 됐죠. 나는 만약에 이걸 교차로 이 트랜지션을 적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거나 소스 이렇게 먼저 이번에 앞쪽 거 잡아볼게요. 앞쪽 걸 갖고서 이렇게 페이드 인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효과를 넣으면 되게 됩니다. 효과를 넣으시면요.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효과가 들어가게 됐죠. 자연스럽게 두 가지 화면이 트랜지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의 트랜지션까지 배워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영상과 음성의 소리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온 영상들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음성들이 들어있진 않은데요. 지금도 여기도 음성 표시 아무것도 없죠. 사실 음성이 있든 없든 방식은 똑같으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보고서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음성이 있는 이 음성 파일만 가지고서 음성을 줄이는 방법 또 늘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을 재생해 보면 적당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것보다 소리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 하셨을 때 음성을 크게 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상태에서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V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V 누르니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이 레이어를 늘려줄 수 있거든요. 지금 마우스가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가져다시면 레이어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번엔 잘 보이죠? 볼륨 이렇게 크기를 줄이고 늘리는 바가 하나의 줄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은 키보드의 V키를 통해서 쉽게 열었다 켰다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한글 상태다. 내가 한글 상태다 하면 이렇게 V키를 눌러도 안 열게 됩니다. 이때는 한영키
눌러주신 다음에 V키 하시면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잡고 늘려주시면 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더 크게 싶으면 이렇게 늘리면 되고요.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Z에서 원상 복귀 시켰고요. 나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크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성에도 페이드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드인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V키 통해서 나온 이 줄이 있잖아요. 이 줄에 더블 클릭을 하면 키프레임이 지키게 됩니다. 또한 이쪽 부분에서는 커지고 싶어 하면은 이쪽에 더블 클릭 해주고 이걸 잡고 키우면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소리가. 보이면 이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리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V키 눌러서 다시 없애고 다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좌측에 이게 데시벨 나와 있죠. 지금 0데시벨인데 볼륨 0데시벨. 이거를 잡고서 늘려주면 데시벨이 커지게 됩니다. 이만큼 소리가 커진다는 거겠죠. 이렇게도 했는데 소리가 작을 경우가 있어요. FX라고 있죠. 이 음성을 지금 길어서 이렇게 멀리 있는데 만약에 내가 갖고 온 음성이 짧게 온 만큼 이렇게 FX가 가까이 있습니다. FX를 누르시면 이런 폴더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올 눌러주시면 더블 클릭하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Express Dynamics라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OK 해주시면 다른 건 복잡해서 몰라도 되니까 2대1이나 3대1로 선택을 해주시면 소리가 비율 좋게 커지게 됩니다. 소리 조절을 이런 식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그런 거 이렇게 경험하신 적 있죠? 이렇게 영상이 빨리 재생되거나 느리게 재생되는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어떤 행사를 보여줄 때 행사에서 사람들이 오는 모습들을 길게 촬영한 다음에 그 영상을 빠르게 재생해서 시간이 흐르는 거를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베가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부분 가능한 거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속도로 재생이 되고 있죠. 난 이 영상이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끝에 마우스를 가져가시고요. 키보드의 컨트롤을 눌러주시면 마우스에 표시되는 모양이 다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컨트롤 누르게 되면 아래 물결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물결 표시가 나왔을 때 이 소스를 잡고 이렇게 압축해 줍니다. 보이죠? 눈으로 이렇게 뭔가 압축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번 더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죠. 이거 말고도 속도를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상 속도를 이렇게 줄이면 어떤 분들은 나는 이것보다 영상 속도가 더 빨랐으면 좋겠어 하시는데 영상을 이렇게 컨트롤로 줄이다 보면 더 이상 안 줄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걸 누른 상태에서 인서트로 가십니다. 인서트로 가시면 비디오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벤트 벨로시티 이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처럼 이걸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면은 이번에는 음성의 그 줄이 아니라 여기 이 소스에만 이 초록색 줄 보이시죠? 초록색 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값을 높여주면은 높여준 만큼 영상 속도를 빠르게 재생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높여주면 지금 이 잘린 부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여기까지가 재생되면은 원래 영상이 재생될 수 있는 길이만큼 다 재생됐고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뒷부분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쭉 여기 부분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길었던 영상이 이만큼 줄인 거예요. 지금 한번 재생해 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빨라졌죠. 이런 식으로 영상 속도를 또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음성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음성 소리를 줄이고 싶다. 지금 일반적인 속도로 재생되죠. 이것도 마찬가지 컨트롤 잡고 줄여주시면 음악도 이렇게 빨리 재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느리게 재생하고 싶다. 이거에서 좀 느리게 재생되고 싶다 하면 원본 소스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이거 한번 지워주시고 이 원본 소스 다시 한번 가져오면 원래대로 속도가 지금 재생이 되고 있죠. 이 상태에서 난 느리게 재생되길 원해 하시면 이거를 컨트롤 잡고 늘려주시면 됩니다. 늘려주시면 얘네가 느리게 재생돼요. 느리게 재생되죠. 이런 식으로 사진, 영상, 글자 다 동일하게 속도를 줄이고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에서 음성 이렇게 분리시키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어떤 자료를 갖고 왔어요.
나는 여기서 음성만 쓰고 싶은 경우가 있고 또는 난 영상만 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소스를 갖고 왔는데 영상과 음성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움직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이걸 분리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때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영상을 잡아도 괜찮고 음성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잡은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U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베가스 기본적인 강의는 마치겠는데요. 지금 이 정도만 이렇게 충분히 배우셔도 내가 영상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영상 편집을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에서 만드는 밭갈이 영상을 각 교회 그 집회에 맞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이렇게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을 배우는 이유라는 이제 밭갈이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밭갈이 영상 가져왔잖아요. 밭갈이 영상 맨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로고가 나오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라서 이제 우리 각 교회 집회 포스터나 안내글 이렇게 넣어서 친구에게나 지인에게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포토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베가스에서 이렇게 포토샵 파일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대로 열리게 됩니다. 이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먼저 아까 알려드린 대로 키보드 알파벳 U를 눌러서 음성과 영상을 분리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키보드의 방향키로 찾아주게 됩니다. 딱 이게 변화되는 부분 있잖아요. 변화되는 부분에서 아까 전에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지 않은 부분이 사실 영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자르는 거잖아요. 자르는 거는 이 키보드의 알파벳 S 하면은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워주시고요. 그러니까 만든 거 넣어주시면은 이거 아까 여기 잡으면 늘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친구에게나 지인, 전도 대상자에게 보내면은 전도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래 영상은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도 제가 이렇게 영상이 움직임이 없으면 지루하다 했잖아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좀 더 영상의 텐션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기 이벤트로 들어오고요. 처음 값 키프레임이 있죠. 조금 뒷부분에 이렇게 키프레임 잡아주시고 이 앞쪽에 화면을 이렇게 줄여줍니다. 화면이 줄여지면 지금 프리뷰 화면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영상이 커지는 거죠.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우측 클릭한 다음에 패스트 하면은 이렇게 빠르게 이 키프레임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했다가 이렇게 원래 속도로 돌아오는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원한 행복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금 너무 느리게 되는 것 같으니까 아까 이 키프레임을 앞당겨서 빠르게 변화하는 걸 보겠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더 앞당겨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밭갈이 영상의 후반부 작업하는 것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렌더링을 해봐야겠죠. 렌더링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렌더링 하고 싶은 범위, 내가 이렇게 페이드 아웃까지 넣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다 싶으면 영상의 끝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끝점부터 해서 이렇게 잡아서 쭉 끌어서 시작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죠.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영상들이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렌더링은 파일, 렌더 에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기 맥익스, AVC, AAC, MP4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 인터넷 HD 1080p 29.97 프레임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셔서 어디에 저장할지 폴더를 정해 주시는 건데요. 여기 바탕화면에 일단 전 저장해 보겠습니다. 전도 자료 영상 편집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정해 주고요. 그래서 렌더링 하게 되면은 이제 렌더링이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쭉 렌더링이 돼서 이렇게 렌더링이 되면
오픈 폴더 눌러주시고요. 오픈 폴더 화면이 바탕화면에 열렸죠. 이렇게 영상을 재생해 주시면 이렇게 영상이 재생되고 쭉 영상이 나오다가 성경 영원한 맨 마지막에 아까 찾을 수 만들어 있습니다. 넣었던 이렇게 영상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내가 밭갈이 영상을 이렇게 잘 만들지 못한다 해도 만들어져 있는 밭갈이 영상이나 집회 초대 영상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마지막 부분만 내가 만들었거나 교회에서 만든 포스터 또는 간단하게 이거 베가스에서도 이렇게 글 넣어가지고 집회 일정들 넣어서 전도하고 싶은 영혼들에게 보내시면은 전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영상 베가스를 이용한 영상 편집 이렇게 배워 보았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는 없어서 이렇게 짧게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베가스 강의까지 들으셨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 저에게 남은 시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잠깐 쉬신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프리미어 조금 더 알려드리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프리미어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리미어는 유튜브에 훨씬 더 좋은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드리고 또 밭갈이 영상의 후반부만 우리 집회 포스터로 바꾸는 방법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바꾸는 방법 정도만 할 수 있도록 아주 기초적인 부분만 알려드리고 오히려 저보다 더 좋은 강의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프리미어를 켜주시고요. 프리미어를 처음 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 하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뭐로 할 거냐 그러면 일단은 연습하는 거잖아요. 2020 방문미 영상 연습 이렇게 좀 이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정할게요. 이 프로젝트 파일을 어디 저장할 거냐 그러면 저는 일단은 다른 데 안 하고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하게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을 테니까 오케이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프리미어는 베가스보다 좀 더 복잡하긴 한데요. 저는 이제 프리미어를 통해서 처음 영상 편집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세팅한 값들이긴 한데요. 맨 처음에 이렇게 프리미어를 키시면 이쪽에 프로젝트 패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패널이 만약 없다고 하시면 여기 윈도우 창에서 여기 프로젝트 보이시죠?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먼저 프로젝트 패널 인터페이스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중요하게 생각하실 게 사실 여기서는 이 좌측 하단 이쪽에서는 프로젝트랑 이펙트 이 두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 프리미어를 켜시는 분들은 여기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다 꺼뒀습니다. 왜냐면 거의 이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 두 가지랑 이쪽은 베가스랑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이고요. 이쪽은 뭐 음량이 얼마 나오는지 표시되는 칸. 이쪽은 프리뷰 화면입니다. 이쪽에서 내가 영상 편집을 하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리뷰 화면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내가 소스를 가져오는 것들을 미리 볼 수 있는 소스 모니터도 있고 또 내가 이펙트를 어떤 소스에 넣은 이펙트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베가스랑 다르게 시퀀스를 만들어준 게 필요한데요. 시퀀스라는 개념이 이해가 어렵겠지만 시퀀스가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도화지를 설정해 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모양이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이 프로젝트 이 화면에서 우측 클릭한 다음에 뉴 아이템 시퀀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누르셔도 시퀀스라고 있습니다. 시퀀스를 누르면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HDV에서 1080 30프레임 이거 한 다음에 시퀀스 이름도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연습 이렇게 하면 시퀀스가 만들어지고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는 공간 타임라인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내가 아까 가져올라 했던 그런 소스들 다시 한번 가져올 텐데요. 베가스랑 마찬가지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되는데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 이거랑 이 사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면 여기 가져오게 됐죠. 이걸 이제 드래그 앤 드랍 이렇게 하시면 여기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클립이 시퀀스랑 매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이 체인지 인 시퀀스는 시퀀스를 바꾸자는 거고, 이건 시퀀스를 놔두고 그냥 가져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오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소스 갖고 왔죠. 그 다음에는 아까 갖고 왔던 사진을 갖고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확대해서 보고 싶다 하시면 키보드의 Alt 값 누르고서 이렇게 마우스의 휠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작잖아요. 베가스에 비해서 이 음량, 이렇게 영상, 레이어의 각 칸이 정말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우스를 여기가 지금 비디오 레이어잖아요. 비디오 레이어, 오디오 레이어 이쪽에 마우스를 가져가시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여기 칸이 크게 벌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음량도 이쪽에 마우스를 두시고 Alt 키 누르면 크게 확대되어서 편집하기 이게 수월한 화면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가져왔으면 또 글을 넣어야겠죠. 여기서는 여기 T라고 되어 있죠. 텍스트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여기 프리뷰 화면에 아무 곳이나 누르시면 글을 쓸 수 있는 표시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연습이라고 하면 이렇게 적히고요. 눌러서 여기 내가 이 텍스트의 뭐 폰트 종류를 바꾸고 싶고 폰트의 색깔을 바꾸고 싶고 크기나 두께 이런 걸 바꾸고 싶으시면 왼쪽 아까 말씀드렸던 이펙트 컨트롤 소스 모니터가 있고 이펙트 컨트롤이 있는데, 내가 글자를 쓴 거에 모양들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여기 텍스트 돼 있죠. 연습이라고 내가 쓴 게 표시가 됐고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폰트를 바꿀 수 있는데요. 저는 뭐 이렇게 이런 폰트로 바꿨고 색상을 여기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폰트의 뭐 크기 바꾸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이런 것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글자의 테두리들도 이렇게 막 넣을 수가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테두리의 크기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텍스트의 배경도 불투명도도 결정할 수 있고 배경의 색깔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고요. 프리미어 안에서도 글자 넣고 사진 넣고 동영상 넣고 쉽게 이렇게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프리미어 이번 그냥 섹션 교재에서 배울 마지막 프리미어 이제 강의는 이 후반부 아까처럼 베가스처럼 이 후반부만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걸로 우리 집회 각 교회 집회 내용으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먼저는 아까도 제가 만들었던 마무리 가져오고요. 프리미어도 마찬가지로 이 포토샵 파일 가져오면 그대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시퀀스 멀지 올 레이아웃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면 갖고 올 수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게 바뀌는 부분을 찾아봐야겠죠. 이 부분에서 바뀌죠. 정확한 부분 찾기 위해서 키보드의 화살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바뀌는 부분을 찾아준 다음에 자르는 툴은 안 알려드렸는데요. 자르는 툴은 여기 레이저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마우스 보이시죠? 바뀌었죠? 이거를 이 부분에 가져다 주시면 잘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V 하면은 이 선택줄로 바뀌는 건데 이게 안 바뀔 때는 한영키가 눌려 있으니까 한영키 누르신 다음에 V 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음성도 같이 잘리게 됐죠. 음성을 살려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거를 분리하는 방법은 베가스처럼 분리하는 방법은 여기서 다시 컨트롤 Z해서 하나로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우클릭 언링크해서 두 개를 분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이랑 음성 둘 다 분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레이저 툴 가져오셔서 잘라주고 뒷부분 없애주고요. 딜리트해서 없애주고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이거 우리가 만든 거 갖고 와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은 프리미어를 통해서도 후반부 바꾸는 것까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만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짧아서 프리미어를 조목조목 다 알려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성도님들이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프리미어 강의는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남는 시간들은 이제 Q&A를 통해서 더 많은 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영상을 배워보고 싶은데요. 부족한 설명을 들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 교육은 녹화가 되기 때문에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영상 공부를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루트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베가스 프리미어를 비롯해서 파이널 컷, 애프터 이펙트, 그리고 3D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시네마 4D, 마야 등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는 부분은 베가스,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시네마 4D라는 부분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는 유튜브 강의입니다. 일단 무료로 들을 수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부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콜로소인데 여기 사이트에 있는 것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도 교회 봉사에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이외에도 국내에는 학원이나 도서에 연결된 카페 커뮤니티 등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형제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를 위한 영상 편집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빨리 영상 편집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교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싶네요. 형제 자매님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 봉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다른 말로는 미디어 시대, 미디어 미션 파서블 섹션은 미디어 선교를 위해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